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2020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종합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존중과 소통의 장인 오늘의 대화는 우리 안의 분단을 극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공론장을 통해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화해와 소통 그리고 치유의 힘으로 온 결의와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고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소명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개회사에서 쉽진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로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남북의 상시적 연락선 복구는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통일와수다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입시를 모두 경험한 분과 함께 북한의 대학 입시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본격 통일 뽀시르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수다! 왔습니다. 또 왔어요. 또 왔수다. 예. 통포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아, 통일 왔수다도 우리도 오고 왔는데 또 그날이 왔어요. 그날도 왔구나. 12월 3일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는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 시국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 많이 공부도 못했을 텐데 집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떨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통포는 수능 보던 날 기억이 나요,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죠? 생생하게? 저는 그날 저희 친구가 네. 망사 속옷을 주어서 거기에 그냥 네? 합축격 이렇게 축 합격 이렇게 써 있는 망사 속옷을 주고 이거 입고 수능 보면 시험 잘 친다 해서 그걸 입고 갔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왜 이렇게 간지러? 시험 내내 엉덩이만 긁었던. 근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미나는 고3 때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무려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녔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명문대를 간 거니까 완전 사기캐네.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아니, 그 안에 비밀이 다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오히려 이렇게 다들 마음이 조급할 때 한 박자를 쉬어가면서 봐야지 내가 얼마나 더 잘 뛸 수 있는지 네. 이게 보이고 그리고 체력이 비축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침에 약수터 가서 약수 떠서 먹고 체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니 나머지 100일 그 마지막에 진짜 열심히 달려야 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며칠 뒤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고 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네.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나름의 방식으로 준비한 거를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보시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혹시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왠지 저도 이 북한의 이 수능과 비슷한 시험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만났던 이 북한 분들은 머리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오늘 전국의 통포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통일 고수한분을 모셨습니다. 대단해요. 북한의 명문대와 남한의 명문대 입시를 모두 경험한. 전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봤어요. 북한 이탈 주민 윤지우 학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학생이네요, 정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온 남한생활 5년차 또 대학생 윤지우입니다. 대학생이라는 게 일단 부러운데 맞아요. 그런데 사실 캠퍼스의 낭만을 올해는 즐기기가 힘들었죠. 와, 올해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1, 2학년을 다 즐겼거든요. 네, 후배들이 좀 안타깝죠. 네. 왜냐면 또 저희 대학교 하면은 아카라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연세대학교 다니시군요. 네, 연세대학교인데
저는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대학교 입학했음에도 네네. OT하고 MT 다 안 빠지고 갔거든요. 그 그거 캠퍼스의 진짜 낭만. 아쉬워요. 남한 친구들이 수능 보는 모습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보여요? 북한에서 오신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수능이 뭐 그렇게 대단해 하면서 저도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와 그다음부터 고3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대단해 보이고 아무튼 저도 똑같이 공감할 수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 북한에서도 이 남한처럼 수능을 보나요? 그렇죠. 대학 가기 전에는 수능을 보는데 여기랑 방식이 좀 다르죠. 예비 시험이라는 걸 거쳐서 원래 이렇게 대학 가려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1차적으로 시험을 보고요. 그때 합격한 등수권에 든 친구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보는 거예요. 2번 보는 거네 그러면 시험. 이 어떤 과목의 시험을 볼까 하는 것도 우리랑 비슷할까요? 네, 여기 이제 남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영수, 네. 그리고 과학이죠. 생물, 물리, 화학. 이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좀 더 추가되는 게 있다면 혁명 역사. 혁명 역사.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혁명 역사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날짜하고 시간까지 틀리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뭐 주관식도 있고 맞아요. 객관식도 있고 그런데 북한은 어떤 식의 문제인지가 막 다 주관식으로 할 것 같아. 설마요. 네, 정답이 나왔어요. 주관식이에요. 진짜예요? 소름 네. 끼쳤어. 100% 주관식이에요. 그냥 예측한 건데 진짜 그래요? 근데 지우 씨도 그럼 북한에서 예비 시험 봤어요? 저도 봤죠, 예비시험. 오. 예비시험까지 고3 올라가서 1년 동안 학교에서 잤어요. 거기도 사당 오락 이러면서 뭐 조금 자면 붙고 더 많이 자면 떨어지고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밤새 공부하고 이러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그걸 달달달달 다 외워야 되니까 서로 집에 안 가기 시작한 게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이불을 가지고 학교 책상 위에서 우리보다 더한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씻어요, 집에 가서. 야. 그나마 독한 친구들은 진짜 한 달 동안 집에 안 가더라고요. 남한, 북한 둘 중에 공부에 대해 공부를 더 악착같이 하는 이 둘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남한이 심할까요? 북한이 심할까요? 똑같아요. 역시 맞닿아 있구나. 그러면 이 예비 시험을 통과하면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어느 대학 가서 시험을 볼지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전에 이미 3학년 딱 올라가면서 지망 대학을 3개씩 써냅니다. 이제 북한에는 대학생 모집처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국가기관이에요? 네. 그 대학 모집처에서 예비 시험 성적을 놓고 결과적으로는 그 학교에 이 학생은 그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통지서 같은 거 보냅니다. 그러면 그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그 학교에 직접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문대가 이 김일성 종합대학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연과학 계열 쪽에서는 평양 의대가, 공대 쪽으로는 평양에 있는 김책종합대학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 언니처럼 어학을 잘하는 이제 사람들이 가는 평양 어학 외국어 대학이 있죠. 평양 외국어 외국어대학.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를 좀 꺼내기만 미안한 게 지금부터 자 우리 수험생 고3 수험생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보지 마세요. 왜요?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처럼 뭐 재수, 삼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수라는 게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예요? 그냥 시험 공부를 1년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은 바로 직장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당비서하고 뭐 이제 간부들의 추천을 받아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재수 이상으로는 영영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방법이 있긴 있네요. 보니까 대신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 예. 10년 그대로. 그럼 이제 30살에 새내기 근데 10년을 OT 가고 피곤해서
돌고 막. 10년이 왜 10년 됐냐면 네.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남자들은 북한에서 군대를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게 군사복무 기간이 10년이에요. 근데 전역할 때 대학 입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북한 수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좀 궁금해졌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꽃피는 입학철이 오면 한 번 더 지우 씨를 모셔서 북한 대학의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 한번 너무 들어보도록 낭만적일 할게요. 것 같아요. 네, 나와주실 거죠? 또 불러주시면요, 저야 감사하죠. 자, 전국의 모든 수험생분들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와야죠? 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망사 팬티 입지 마. 나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명품 강의와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예술 전시로 기분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뒤로하고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이곳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풍성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문화 콘텐츠들이 가득한 그곳. 재밌었어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DMZ에 마련된 특별한 문화예술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이곳에 낯선 건축물이 보입니다. 이건 혹시 판문점 남측구역에 위치한 자유의 집 아닌가요? 아하, 이곳은 진짜처럼 지어진 가짜 자유의 집인데요. 경기도에서 진행한 한 평화축제 현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시설은 시간을 정해 제한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축제장에 마련된 DMZ 특별사진전에서는 평화와 변화되는 DMZ의 모습을 사진으로 전시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바로 남북 정상이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였는데요. 이제 한번 가자. 뭐 했던 곳인지 알아요, 여기? 아니에요.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던 장소. DMZ 축제라고 해서 DMZ 관련한 내용만 있느냐? 과연 그럴까요? 손톱보다 작은 블록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온몸에 신경을 집중해 블록을 끼워 벽을 장식하는데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트브리트는 블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을 만드는 팀이고요. 현재는 여기 DMZ 전희수 작가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저희는 이제 여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블럭워를 지금 현재 이벤트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천재 화가 겸 동화 작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죠. 전희수 작가의 작품을 관객들이 참여하여 블록 작품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가족처럼 아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으로 블록이 완성돼 가는데요. 이 작품은 경기 아트센터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장난감으로 만든 역사의 현장을 비롯해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공간이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예술 작품들도 전시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평화와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예술의 장이 되었는데요.
DMZ 하면은 남북 그 아픔의 분단의 지역 아닙니까 이게 비무장지대로서. 그러나 또 이제 이게 하나의 세계 평화의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비무장지대의 모두 행복해지는 평화지대화를 위하거나 무엇보다 이번 축제에서는 사회 명사들의 토크 콘서트가 마련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역사 강사 설민석 씨의 명품 강의 잠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DMZ죠. 자, 우리 어린이들 DMZ 와봤는데 어때요? 좋아요. 근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DMZ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할까요? 무서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바로 여기서 터질 거라고 손꼽는 지역 중에 하나를 여기는 DMZ로 꼽습니다. 실제 DMZ 슬프고 위험합니다. 이 DMZ에 보면은 그 6.25 전쟁 때 목숨을 잃은 남북한 군인들의 유골이 10,000구가 지금 묻혀 있어요. 그 10,000구가 아직도 남북 간의 관계 경색 때문에 제대로 수습이 되지 못해서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슬픈 땅이에요. 정말 한이 많은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말 위험해요. 여기 지뢰 있죠, 지뢰. 우리 어린이 지뢰 알아요? 밟으면 빵 터지는 나쁜 폭탄이거든요. 그 지뢰가 DMZ를 기준으로 남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얼마나 묻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2만 8천 발이 묻혀 있어요. 여기는 꽃 한 송이 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난다면 전쟁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였어요. 이렇게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전의 땅에 모여서 반전을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사막 불모지에서 손가락질 받던 히피들이 반전을 노래하며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서 지구의 뇌가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잡는 전쟁이 아닌 평화와 반목이 아닌 사랑의 시대를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만났다. 우리도 충분히 여기는 반전의 땅에서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꿈꿉니다. 나 혼자가, 당신 혼자 그 꿈을 꾼다면 그것은 몽상일지 모르나 우리가 함께 꿈을 꾼다면 그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될 그 멋진 신세계를. 설민석이었습니다. 갈수록 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즘. DMZ를 떠올리며 평화가 주는 참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 속 누구나 경험하는 음식 주문에서 찾아낸 통일의 의미. 통일부 29초 영화제 수상자. 하나가 된다는 것, 배려한다는 것 보시며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친구는 항상 통일을 원합니다. 아줌마 이 돈가스 3개 통일이요. 아줌마 여기 짜장면 3개 통일이요. 하지만 저는 통일을 하기 싫습니다. 뭐 먹게? 소고기 2개? 아줌마 여기 제육덮밥 3개 통일이요. 야 너 또 통일이야. 통일시키는 게 음식도 빨리 나오고 아줌마도 편하고 서로 일석이조지 뭐.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배려한다는 것. 통일은 배려야.